딥러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론 강의고요. 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그 사람의 뇌를 어떤 모델링 해가지고 하나의 뉴런들을 수없이 많이 연결하면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컴퓨터도 많은 문제들을 스스로 학습하고 풀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었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 아티피셜 뉴럴의 개념이 어떻게 나왔고, 그 다음에 XOR 문제를 못 풀었던 것들을 멀티레이로 쌓아서 풀어냈고, 그리고 학습이 잘 안 됐던 것들을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80년도 이후 그리고 최근 2015년도까지 어떤 기술들이 발견되면서 이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실 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두 번째 겨울이 왔다고 했는데요. 1986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기간 동안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게 백프로파게이션을 적용해가지고 하이포테시스를 미분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았는데, 이게 잘 뜯어보니까 뒤쪽으로 갈수록 학습이 점점 업데이트가 안 되더라. 왜 그런가 보니까 백프로파게이션이 기본적으로 요거를 하나 미분하고, 그럼 이쪽 끝에 값에서는 이 각각의 편미분들을 다 곱한 값으로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썼던 그 시그모이드 펑션이 미분을 해보면 실제로 0에서 0.25 값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을 계속해서 곱하면 계속해서 여기서도 0.25, 여기서도 0.25, 0.25, 0.25를 계속해서 곱해 나가면 최종적으로 이 맨 앞단에 왔을 때는 이 값이 아주 작은,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되고, 그러니까 그 세타 마이너스 미분값으로 됐었는데, 그 미분값이 계속 0이 나오니까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학습이 안 되는,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계속 어느 시점에서 멈춰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울기가 첫 번째 아웃풋 레이어에서, 그러니까 포워드는 했어요. 그리고 백워드를 가는데 첫 번째는 기울기가 조금 있었어. 근데 계속 반복해서 곱해 나가다 보니까 작은 값을 중간 넘어오니까 이 기울기가 없어지네. 그래서 왜 두세 단밖에 안 된다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 게 0.25가 가장 큰 값이죠. 0.25를 한 두세 번만 곱해보셔도 이 값이 얼마나 작아지는지를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다시 이 겨울을 이겨낸 힌튼 교수님이 2006년에 딥브리프넷이라는 논문을 내셨습니다. 뉴럴 네트워크가 지금 딥러닝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왜 딥러닝이라고 불리느냐, 그리고 왜 이 논문이 딥브리프넷이냐, 이때 또 다시 긴 겨울이 왔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뉴럴넷은 더 이상 안 믿는 거예요. 너 지난번에 백프로파게이션으로 풀었다고 했는데 결국 안 되잖아. 그러니까 뉴럴넷이란 타이틀을 걸면은 이 분야에서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쳐다봐주지 않아가지고 약간의 그 이제 트릭으로 이름을 딥브리프넷이다. 근데 실제로 이 안에 담겨 있는 거는 뉴럴넷이다. 네. 그래서 요즘도 뉴럴넷이라는 이름보다는 딥러닝이라는 걸로 더 많이 표현하는 게, 이때 이 힌튼 교수님이 이런 식으로 논문을 했고, 거기서 이제 딥이라는 단어가 유명해지면서 뉴럴넷이라기보다는 딥러닝으로 요즘은 더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2006년도에 힌튼 교수님이 이 딥브리프넷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시면서, 야, 그동안 내가 쭉 거의 그 백프로파게이션 이전부터 시작해서 꽤 몇십 년을 연구해봤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뭐가 안 됐었냐 하니 보니까, 하나는 일단은 데이터가 그동안 생각해보니까 너무 부족했어. 우리는 그때는 많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웹에 올라와 있는 이런 데이터들 보니까 그때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거는 데이터가 아니었어. 그냥 진짜 이만큼 피스 오브 케이크를 갖고 있었던 거였어. 그런 파인딩을 하나, 인사이트를 하나 넣으셨고, 다음 하나는 이제 GPU, 컴퓨테이션 속도가 계속 매년 2배 이상씩 빨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실제로 이 계산량이 많아도 계산을 할 수 있는 지금 환경이 갖춰졌어.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기존에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을 하고 뉴럴넷을 구성했는데 두 가지를 잘못했는데, 아까도 질문해 주셨는데 초기 값을 너무 잘못 설정했어. 약간 바보같이 설정한 것 같아. 초기 값을 더 현명하게 했어야 되네. 그거 하나랑,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 뉴럴을 표현하면서 시그모이드 펑션을 썼었는데, 그리고 시그모이드 펑션이 진짜 최고라고 생각하고서 그동안 계속 누구나 다 시그모이드 썼었는데, 아니야. 시그모이드가 이 뉴럴넷, 특히나 딥 뉴럴넷에서는 별로 좋은 애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결국은, 그러니까 데이터가 적었기 때문에 그동안 오버피팅 프로블럼이 발생해서 문제를 잘 못 풀었던 거고, 다른 하나는 그 초기 값을 잘못 설정하고, 또 시그모이드 펑션이
딥뉴럴넷에서는 별로 적합하지 않았던 애였나봐. 그래서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그모이드 펑션을 저희가 썼었는데 새로운 액티베이션 펑션들이 많이 개발됩니다. 그러니까 앞단은 똑같아요. 각각의 인풋들을 어떤 웨이트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해서 G값까지 이렇게 계산합니다. 근데 그 G값을 0에서 1로 플라팅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시그모이드라는 걸 써가지고 이게 활성화됐냐 활성화되지 않느냐 뇌에 비교하면은 다음 뉴런으로 신호를 전달할 거냐 전달하지 않을 거냐는 걸 결정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어차피 미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리니어하게 그러니까 0보다 크면 그냥 큰 값이 나가게 만들고 0보다 작으면 그냥 아무것도 주지 말자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한 이런 렐루라는 펑션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렐루로 보시면 2010년도에 제안된 그 방법론인데 액티베이션 펑션이죠. 그러니까 시그모이드를 대체하는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뉴럴넷 구성 다 똑같은데 그 웨이트에서 곱해진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우리는 그동안 시그모이드에 넣었는데 시그모이드 대신에 이 렐루라는 함수에 넣자 해서 렐루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선형이기 때문에 이거 미분한 값이 0 아니면 1이에요. 그러니까 1이니까 뒤로 계속해서 곱해 나가도 자기의 지금 기울기가 줄어들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라디언트 베니싱이나 또는 익스플로딩이 발생하지 않아서 아주 깊은 레이어를 쌓아도 학습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미분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프로그램만 조금 하면은 0보다 큰 값은 다 그냥 그 기울기를 1로 해주면 되니까 간단해서 실제로 시그모이드 같은 것들을 썼을 때보다 학습 속도도 6배나 빨라졌다고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마이너스에서 기울기를 0으로 설정했더니만 어떤 노드들은 완전히 죽어서 이제 걔네들은 더 이상 학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에도 좀 값을 줘보자라고 약간 변형을 하는 게 이제 리퀴드 렐루입니다. 근데 가장 보편적으로는 렐루를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